네, 논문 심사 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학술지 저널에 논문을 한 편 혹은 두 편 발표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술지 게재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죠. 예, 네. 학교마다 박사학위 심사하기 전에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기초 박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그 논문 발표가 있었고요. 논문 발표 혹은 아니면 학회 발표를 하면 인정해 주는 걸로. 여기서 논문 발표는 퍼블리시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 논문 퍼블리시를 하는 거. 한 편. 혹은 그 학술대회 발표를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 바뀌더라고요. 이 기준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 리ኳ이어먼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술지 게재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투고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적인 학술지 그 분야가 있어서 내가 연구했던 그 투고하려고 하는 그 논문과 이 학술지의 특징이 맞아야 조금 좋지 않을까. 내가 왜 무슨 네.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저는 이제 외부자에서 이렇게 또 보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막 대단한 소리를 써놔요. 짜증나요, 막. 이게, 일단 뭐 첫 번째 논문 그 퍼블리시 해야 되냐 마냐는 아까 김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에 확인해보세요. 저희는 이제 두 트랙이 있는데 그냥 논문 써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1년에 하나씩 한 편씩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장학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학술지 게재는 이게 이제 복불복일 수도 있고, 가끔 보면은 제가 이제 학술지 부편집위원장을 맡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해, 평소에 좀 아는 교수님 오더니, 교수님 저한테 논문심사서 이상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제 하는 쪽으로 논문을 냈는데, 저한테, 그 논문, 그 심사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엄한 소리를 많이 써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정색하고. 제 관련으로 논문 심사 안 한다고, 그 학술지에서.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른 데도 잘 안 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왜 그런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나한테 악감정했었나?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문을 수십 편 이상을 국제 논문도 많이 쓰셨고, 하신 분인데도 논문 심사서 보고 열받으신 거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그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어떤 거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서 이렇게 막 써놓은 논문들, 논문 심사서도 있어가지고 좀 짜증날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 논문을 투고를 해서 퍼블리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심사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평이 다 굉장히 어떤 퀄리티가 있고 프로덕티브하다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괜히 알고 얘기했던 거면 이제 잘 새기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생기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굳건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논문 진행 시 설문을 진행하는데 설문문학에 대한 기본 요건. 요거는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상명대학교 박명수 교수님께서 설문지 작성 관련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살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진행 중에 분석 결과 대부분 예상대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하게 나오면 부적합하게 나오는 대로 가셔야죠. 그걸 자꾸 조작하시면 안 되고, 조작하다가 보면 황우석 사태가 납니다. 조작하면 안 돼요. 안 나오면 박사학위 논문은 그래요. 학술지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결과가 예상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학생한테. 왜냐하면
예상했던 대로 뻔하게 그 전에 문헌연구, 선행연구로 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했지만 예상 밖에 나왔잖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특이하잖아요. 연구는 그런 거거든요. 예상대로 나오면 너무 재미없어. 그렇기 때문에 좋죠. 왜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막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굳이 퍼블리시 할 필요 없고 해외에서 이제 퍼블리시하면 되게 좋죠. 왜냐면 그 사람들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특이하게 나오는 게 되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분석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큰일이라고요. 그건 좀 그렇고. 제대로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왜냐면 화무석 사태도 제대로 했는데 자꾸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결과와. 그래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재미없지. 그럼 만약에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디스커스 세션으로 그 섹션에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그 리플렉션을 해보면서 끌고 나가도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그쵸. 네. 어차피 나오는 대로 가는 거니까. 네. 게다가, 뭐 예상 밖에 나온 결과 나오면 얼마나 재밌는데.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틀렸고 내가 맞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럴 수 있죠. 이 화무석 사태가 딱 네, 그거예요. 얘가 틀린 거, 내가 했는데 자꾸 틀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틀린 게 밝혀진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내가 무슨 연구를 했는데 뭐가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오류를 저질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그럼 뭐가 환경이 변했던거나 그렇죠. 아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논문 퍼블리시 할 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편집자들이.